이번엔 사회 분야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세기의 이혼이다. 이런 표현 쓸만합니다. 지금. 최태원 SK그룹 회장 그리고 부인인 노소영 씨.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죠. 막오른 1조 원 이혼 소송이다. 그동안 이 얘기 계속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소송이. 어제 처음으로 이제 첫 재판, 재판 준비일. 근데 비공개로 열린 첫 재판 10분 만에 끝나긴 했습니다만 어제 노소영 관장은 출석을 했어요. 그리고 최태원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포착이 됐죠. 그런데 지금 핵심은 이겁니다. 노 관장, 최 회장 지분 가운데 42.29%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SK 주식 지분의 42.29%. 최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 그럼 이게 시가로 따지면 1조쯤 됩니다. 요즘에 주가가 좀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대략 9천억에서 1조 사이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1조 2천억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주가가 내리기 전에는. 아무튼 1조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요. 앞서서 좀 비슷한 전례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 있습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벌인 이혼 소송에서 임 전 고문 측은 1조 2천억 원의 재산 분할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141억 원만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그래서 이번 재판에 이런 전례가 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기사는 좀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 변환범 변호사가 변호사시니까요. 네. 이거 질문 좀 드릴게요. 일단 이 재판 워낙 규모가 커요. 네. 이 소송 규모가. 그렇다 보니까 오래 걸릴 것이다 얘기가 나오거든요. 통상 이 정도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일반적인 분들이 이혼하실 때도 한 1년 정도는 걸리고 있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재산 분할 쟁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이혼하게 될 경우에 한 30년 이상 살게 되면 상식적으로 5대5 정도 재산 분할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재벌도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겠죠. 근데 재벌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이혼을 할 때는 부인의 가사노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조가 이게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남편의 경영력을 상당히 우선하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내의 훌륭한 내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남편의 경영력은 별도로 봐야 되니까 그렇게 재산 분할을 많이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노소영 씨께서 주장하고 있는 거는 SK그룹이 결혼 이후에 급성장하게 됐었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노력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사실상 노태우 전 대통령의 후광을 통해서 했던 것이니까 자신의 집안의 기여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리로 보이거든요. 시간이 굉장히 멀리 가야 돼요.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칫 SK그룹 성장 자체가 노태우 전 대통령 부친을 통해서 정경유착이라는 좀 논리까지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법원에서는 기존에 이렇게 재벌들이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배우자에 대해서는 몇백억 정도의 위자료로 종결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이 사안도 앞서 이부진 사장이라든가 다른 재벌들 사례처럼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SK그룹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정도의 재산 분할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먼저 어제 노소영 관장이 법원에 출석을 했어요.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변론이신데 입장 한 말씀만 밝혀주실 수 있으실까요? 1조 원대 재산 분할 소송이신데 이렇게 큰 금액으로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오늘 어떤 점 위주로 변론하실 건지 말씀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몇몇 언론에 노소영 관장의 입장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보시면 어제입니다. 여기 중앙일보에서 전한 내용인데요. 최태원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온다면 모든 소송을 취하하겠다. 이 마지막에 뭔가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는 듯한 이런 입장도 좀 소개가 돼 있습니다. 네, 유재일 평론가.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있는 게 이게 이 두 분의 결혼 과정에서 나왔었던 시끄러웠었던 게 이제 017 지금은 이제 추억 속이지만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그 SK가 선정됐다가 취소하고 그 이후에 한국이동통신이 지금 SK텔레콤이 된 건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이거였거든요. 공기업이 혼수냐. 논란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도. 그렇죠. 공기업이 혼수인가 그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이걸 조금 비틀어서요. 공기업이 정치권의 전리품인가. 요새도 이제 낙하산 인사들이나 기타 등등 이제 업체 선정 이런 거에서 나오는데 이 공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말 그대로 공적 기업이라는 거.
그거를 맞춰야 되고 그리고 예. 민영화할 때 적자 보는 공기업을 민영화하지 않고 흑자 보는 공기업을 이렇게 전리품처럼 민영화하는 거 이런 거 앞으로도 견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 과정에 이 지분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과연 기업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운영이 되고 이런 것까지 아마 재판부가 따져봐야 돼서 이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재판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요. 피하고 지금 이동통신이 뭐 먼저 선정이 됐다가 예. 뭐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정권이 바뀝니다. 그 이후에 SK가 한국이동통신을 했기 때문에 예. 지금 전리품이다 뭐 이런 것들은 어. 사실 이 뭐 판결이 예. 판결은 아니지만 하여튼 예. 결론이 난 상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 뭐 뒤에 노소영 관장이 얘기했듯이 가정으로 돌아와라. 뭐 예. 뭐 몇 개월 전에는 행복한 길 가게 놔주겠다 뭐 예. 이랬기 때문에 예. 이 뭐 지금 뭐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이것을 가지고 뭐 사실 뭐 SK 지분을 나눈다 상속분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마스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키워드 때 마스크 요지경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먼저 사진을 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스페인에서 포착이 된 사진인데요. 지금 원 박스가 다 열려 있죠. 이 박스에 의료용 마스크가 200만 장이 들어있는 곳이었습니다. 창고에 이 박스가 보관되어 있는데 도난당했습니다. 다 훔쳐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다 박스가 있고요. 이 색깔이 있는 거는 작은 박스인데 이걸 다 집어간 겁니다. 200만 장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결국 잡았어요, 법인. 근데 잡고 보니까 이 마스크를 스페인에서 포르투갈로 넘기려고 했답니다. 지금 유럽도 이제서야 마스크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고 온 국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스크를 훔쳐가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엄청납니다. 이걸 200만 장을 또 가져갔어요. 이렇게.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한글 포장지인데 열어보니까 짝퉁입니다. 해외에서 짝퉁 우리나라 K마스크 주의보가 울리고 있습니다. 품질이 뛰어난 국산 인기가 높아지자 중국 제조업체들 일부 업체들이요. 포대가리. 그러니까 겉에는 우리나라 것처럼 만들고 안에는 중국산이 들어있는 겁니다. 당연히 품질이 떨어지죠. 당연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우리나라 진짜 마스크를 최소 수량이라도 지금은 좀 여유가 생겼으니 수출을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만 이런 거 방지한다. 여기 보시면 뭐 하늘에 봐도 좀 허술해 보입니다. 뭐가 모양도 이상하고요. 근데 겉에는 한국산 이렇게 딱 찍혀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짝퉁 K마스크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는 내용이 있고요. 다음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이 내용도 있어요. 이게 그동안 이 거불어 여수수 WHO 사무총장에 대해서 논란 참 많았죠. 이분 너무 중국 편만 든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미국 언론에서 엄청난 비판을 내놨습니다. 코로나 대응 실패, 중국에 복종하는 WHO 총장 책임이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거부로 여수수 리더십 도마에 올랐다. 근데 도마에 오른 지 한참 된 것 같아요. 사실은요. 지금. 전문가 시장님. 사실 이 WHO 사실 굉장한 불만을 사고 있어요, 지금요. 분명 문제가 있었죠. 예. 사실은 이 바이러스 문제는 초기 대응을 좀 더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냐의 문제인데 사실 중국에서 처음 시작됐을 때 굉장히 어떤 보호하는 듯한 예. 발언, 뭐 예를 들면 정보 공개가 제대로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좀 파헤치려는 노력 이런 것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각국의 어떤 그 대응을 상당히 좀 느슨하게 한 측면에 예. 있어서 저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급기야 그 트럼프 대통령도 방금 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WHO에 미국이 가장 많은 돈을 내고 있지만 중국 중심적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 코로나 이 전국이 전 세계 어느 정도 진정된 이후에는 WHO의 기능이라든가 역할 예. 이 문제도 아마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은 저 같은 국제기구는 어느 예. 특정 국가라든가 정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쏠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히나 의료, 보호, 건강을 책임지는 WHO에서 그런다는 것은 예.
이번 기회에 아마 많은 것을 느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예. 얼마나 적극적이고 예. 제대로 된 행정을 펴느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앞으로 부각될 것으로 최영하 봅니다. 고문님, 사실 WHO가 초기에 마스크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사실은요. 아니 이거 뭐 팬데믹 부르는 데까지도 굉장히 늦었죠. 근데 예. 뒤에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예. 거브리우스는 위키피디아에 들어가시면 독재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조국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외무부 장관 하고서 예. 여기 들어왔는데 자기 조국의 예. 외자의 70%가 중국에서 투자합니다. 그리고 향후 6년간 WHO에 10조를 중국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국제기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출신 나라를 생각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예. 처음에 우한 바이러스 얘네 갔을 때 그게 아니라 코비드고 뭐 등등 그러면 늦춰진 부분 이런 것들이 그런 뭐 정치적인 예. 그다음에 경제적인 이유로 간 부분 WHO 사무총장 자격은 없다고 봅니다. 없다. 유재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WHO가 집행기관인데 예. 정치기관처럼 행동했어요. 어. 그래서 지금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예. 여러 사람의 그 곤란함, 특히 예. 중국의 곤란함을 예. 그 고립을 모면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죠. 예. 그래서 이거는 국제기구로서 예. 이분은 이제 많은 항의를 받아야 될 거다.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중간에 뭐 교체하는 거나 이런 건 예. 불가능하겠지만 예. 이 일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예. WHO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로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정밀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거다. 알겠습니다. 납득할 수 없다. 국제적으로 뭔가 좀 들여다봐야 된다. 일단 급한 불은 끈 뒤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침엔 매일 영재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